한마디로 그 대단한 분이죠. 지금도 제가 생생하기 때문에. 예. 1965년인데 64년부터 이제 제가 물론 50년대 말에도 기억을 해요. 사상계에 글을 쓰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는 중고등학생들도 사상계를 꽤 읽었습니다. 그 당시 이건 없었지만 그 책을 읽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백성이라고 산다. 그 글이 저는 제일 명문으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64년에 한일협정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이 나왔는데 그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거는 그냥 한일협정을 반대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국교를 정상화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임진왜란 후에도 국교 정상화 했잖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임진왜란 후에 그 일본과 요새 말로 이제 그 평화 협상을 하러 가셔서 왜 우리 포로로 잡혀간 분도 많이 같이 데려오고 그랬던 사명당께서 계시던 그 일본에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교토가 일본의 그 서울이니까 사명당께서 그 한일 간의 그 회의를 하시면서 묵었던 그 절이 교토에 있는데 그 방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인가 그 방에서 차를 한잔 하면서 사명당 또 한일협정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나는데 정상적인 한일협정에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도 정상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갖자는 게 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라니까. 그 당시에도 그 내용과 자세 이런 게 굴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간단히 제목을 써놨는데 그때 오는 학생들 시위의 제목이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를 했었지 그냥 한일협정 반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잘못 아는 분들은 자꾸 이제 그런 걸 띄워놓고 한일협정 자체를 반대하고 지나치게 편협하게 뭐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대하고 그런 거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새 무슨 뭐 벼슬도 하고 이제 그런 모양이던데 그렇죠. 독립기념관 관장도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직책을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혀주는 그 임명자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주위 사람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굴욕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관계도 굴욕적이면 안 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해야 진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누구한테 악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저쪽 상대방이 저한테 위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 64년엔 저희들이 시위를 하다가 이제 그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죄로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고려대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64년도 우리 내란죄로 기소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학년 학생으로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은 아마 저 하나였을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 이제 4학년, 3학년 형님들이 많았고 그때 함석헌 선생 그 해는 못 만났는데 이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 특히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장준하 선생이 아주 열심히 들어오셨고 야당에서도 그 국회의원직 사퇴를 한 분이 7분인 제 기억으로 그랬을 거예요. 7분이 국회의원직을 던져버렸다고. 요새 그렇게 기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때려치웠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이듬해 함석헌 선생 기억이 나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 당시 고대 서관 대강당 그게 제일 큰 건물 7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인데 거기 모셔가지고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우선 잘생기셨죠. 그래가지고 얼굴이 불쾌한 분이 하얀 흰 수염에 흰 그때 이제 꽤 더울 때니까 못이 들어가기 하여튼 흰색이 있대요. 흰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의적이 그 흰색을 좋아했잖아요. 평화를 사랑을 하고 또 살생을 싫어하고 생명을 호생, 불사 그런 뭐 위지 동전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흰색을 승상하고. 제가 이러는 데 와 보시면 탱크가 두 대가 앞에 한 대가 있고 저 뒤에 한 대가 있는데 앞에 탱크는 통일을 소망하는 북을 향해서 다 있어요. 이 탱크가 통일을 소망하는 탱크 이름은 삼태극호고 그 탱크 색깔은 이 색동옷 색깔입니다. 삼태극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천지인이 하나라는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는 얘기. 최시령 동아기대 지도자 말씀대로는 뭐 천지부모지요. 천지부모. 영어로 뭐 어렵게 뭐 에콜로지니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말로는 천지부모. 요새 말로는 생명공동체다, 생태공동체다. 난 우리 말이 훨씬 더 쉬운 말 같아요. 말은 쉽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삼태극이라는 그 통일을 이제 바라는 탱크인데 제가 이제 함 선생에 대한 기억과 요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왜 삼태극호냐? 우리의 통일은 단순한 남북 통일이 아니고 단순한 남북 통일도 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사실은 남북의 통일과 인간과 자연의 통일, 삼태극이 되는 그 통일, 그런 큰 통일이 우리의 통일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통일과 인류가 정말 크게 한 발짝 진보할 수 있는 그런 큰 통일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고생을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잘 그게 하늘의 뜻이고 우리 조상의 뜻이니까 그걸 잘 새겨가지고 진짜 큰 통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삼태극호예요. 저는 통일 교육을 물론 교실에서도 합니다만 우리한테 오는 애들한테 거기서 합니다. 우리 통일은 그런 통일이다. 그러면 지금 통일을 아이고 통일 뭐로 해 그거 귀찮게 그냥 전쟁이나 안 일어나고 따로따로 살면 되지. 요새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런 통일을 얘기를 하면 상당히 눈빛이 달라지죠. 큰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기후위기도 결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남북 동포 간의 노력이 요새 말로 그러면 한반도 생태 공동체가 돼야 동아시아가 변하고 우리가 진짜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통일 교육. 어려운 때일수록 뜻을 크고 단단하게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분석적인 거는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좀 큰 게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탱크가 평화를 소망하는데 그거는 탱크 색깔이 좀 하얀 색깔이에요. 물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평화를 사랑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 색깔을 저는 이제 뭐 제대로 못했습니다. 평생 운동을 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1964년에 어떻게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 벌써 이제 올해 환갑 잡혀 들어가지고 꼭 환갑 되는 해예요. 그 19살 때 들어가신 게 지금 79이라고. 예? 세월이 금방 가네요. 그렇게. 함 선생님도 그때 65년도 우리가 모셨을 때가 그때 70대시라고. 근데 하여튼 그 강연의 요지는 지금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모습과 그 뜻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생한 기억이 나죠. 열심히 하여튼 단순히 부력적인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함 선생은 CR들이 제정신 차려서 일하자는 그 강연이니까 우리가 뭘 반대한다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함 선생님과의 인연은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이 저한테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저희들 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인데
저희들 평화생명 동산 교육마을에서 3분만 가면 민간인 통제선 그 검문소예요. 지금 양건석 신부님은 입건 50일 됐는데 성공이 되었군요. 여기 계시. 그래서 아까 인사를 나누면서 그때 우리가 10수년 전에 얘기 나눴던 걸 내년쯤 수행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때 평화촌을 만든다고 전에 교육마을은 이제 이미 됐지만 평화촌을 만든다고 자리를 봐둔 데가 있어요. 최전방 민통선하고 딱 붙어있는 개울 건너 그게 8만 7천 평짜리가 있는데 그 뒤에 산거지고 50만 평입니다. 지금도 그 터가 비어 있는데 군인부대예요. 군부대 하는데 거기다 평화촌을 만드는데 그냥 단순히 평화촌이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이 세계 보통 사람들이 뭐 5달러, 10달러 내고 와서 만약 그 밭을 일군다면 직접 보고 와서 같이 밭을 일구고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하면 직접 와서 그걸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본과 전문가가 좌지우지하는 평화촌이 아니고 요새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몇십 년째 자본과 전문가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별 뜻이 없고 국민들이 또는 세계 시민들이 별로 안 가보니까 자꾸 또 돈을 들여서 초청을 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인데 자본가 전문가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의 뜻과 노동이 참여되는 그런 평화촌을 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 끝에 무슨 얘기를 했나? 저희들 있는 데서 바로 그 길로 쭉 가면 지방도 453호라고 아주 조그만 길인데 그 길로 바로 가면 내근강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그 일종의 이제 제안 얘기 비슷하겠는데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눈 분이 이제 성공회 대학 총장 신부님이고 가톨릭 대학 총장 신부님이고 한국신학대학 총장 목사님하고 저 넷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금강에 큰 절이 두 개가 있는데 장안사랜절하고 표운사랜절이 있는데 표운사는 다행히 6.25 때 폭격을 안 받았어요. 금강산 5대 사찰이 있는데 5대 사찰이 다 폭격을 맞았는데 표운사만 말짱하고 나머지 절은 박살이 났는데 저쪽 예금강 쪽에 신계산 그거는 조계종이 보호를 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조계종 스님들이 가서 거기 머무르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조계종 그 스님이 머리를 썼다고. 그냥 그 절에 가서 복원을 해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이북 애들이 그 허락을 안 하죠. 천일기도로 하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종교 용어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천일기도로 한다는데 이게 거절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북 애들은.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이 가서 꽤 오랫동안 뭐 하여튼 그런 데인데 그 장안사를 복원을 하는데 개성의 영통사는 고려의 왕이나 왕족들 귀족들이 다니던 절이에요. 그거는 천태종하고 진각종이 또 복원을 했어요. 근데 이 장안사는 그때 오셨던 분들이 다 기독교 아니에요. 예?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다. 장안사는 기독교가 발언을 하고 이걸 복원하자고. 기독교에서 발언을 하면 이걸 우리가 복원합시다. 그때 불교가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다 그래 합세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뭐 돈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간의 협동과 민족 간의 화해에 도움이 되게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할 게 아니고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완전히 가속도를 붙일 시점에 하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가 나빠서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걸 좀 이렇게 어떤 바꿔주는 계기가 될 때 이거 장안사 복원
이 사업을 기독교가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교 말로 이제 발언을 하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그때 그거 참 좋다. 때가 되면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면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뭐 내년이 더 나빠질지도 모릅니다만 하여튼 기독교가 발언을 하고 그 불교가 대규모로 합세를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완전히 잦아들게 하고 새로운 화합의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을 글쎄 그냥 감으로 내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만나뵈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는 겁니다. 평화운동이라는 게 이제 여러 이제 그렇게 학문으로 하는 분도 있고 직접 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가서 평화를 위한 또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데 내년에 그런 구체적인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평화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서 같이 해야 될 시점이다. 운동하는 몇몇 사람이 희생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운동이 대세를 잡는 거 아니에요? 대세. 예? 3.1운동도 천도교가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몇 년간 애를 쓰고 사람들을 손병희 선생이 저쪽 우이동 그 봉안각 거기에 40글씩 이를테면 합숙교육을 해가지고 483명을 양성해서 조선 팔도에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다 조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많은 종교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에 그런 작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가 오니까 큰 만세운동을 벌려가지고 1년 이상이나 그 당시 조선 민중이 2천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글들을 보면 조선 민중 2천만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때 그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200만이 넘었어요. 10%. 어떤 사회나 이게 뭐가 바뀌는 게 그건 뭐 이론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공동체 구성원의 10%가 야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3%가 그래. 그럼 나는 하여튼 돈도 내고 시간도 내서 한번 할게. 이렇게 돼서 그 당시 200만 명 이상이 이거 독립해야 된다. 만세운동을 보신 거고 그리고 한 3, 4% 그러니까 60만 명 이상이 구체적으로 돈도 내고 뭐 물론 이제 현장에서 총 맞아 돌아간 분들이 있고 그러지만 돈도 내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도 만들고 이런 분명한 그게 대세를 잡은 거죠. 대세 잡는 거. 보통 사람들이 그 대세의 주체가 되는 게 전부 운동이라고 봐요. 그게 될 때까지는 이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때가 된 그게 확 대세를 잡게 된다. 지금 상당히 암울합니다만 준비를 제대로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그걸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대세를 분명히 잡을 수가 있다. 오늘 아마 발표를 했을 텐데 국회에 들어가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대통령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해서 그냥 해서 그냥 빨리 관두게 하고 그 사람도 좀 편하게 자기 집에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성명서 발표를 한다고 제 이름도 거기 넣는 게 꼭 좋겠다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가지는 못하게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대세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큰 그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또 어려운 일도 아니죠 사실은. 절실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 공동체 구성원에 일할 정도가 그래 하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잘 포착하는 해서 그걸 같이 공유하는 게 이제 운동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하여튼 참고 말씀드려요. 탱크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운동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탱크 색깔을 바꾸는 거를 돈으로 하면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걸 바꿀 때 저희네 동네 얘기니까 서화 노인회, 서화 초등학교 학생들, 인제군 공무원들, 그 다음에 거기 주도는 군인들, 그 다음에 탈북자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한 50명이 모여서 페인트 사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돈으로 하는 건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도록. 물론 이제 어려울 때는 선도적으로 과거에 70년대, 80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선도적으로 대학생들이 치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려울 땐 이제 그럽니다만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생각나는 게 다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다 보니 생각이 나네요. 국회 구성을 가끔 생각을 해요. 국회. 지금 22대 국회죠. 21대 국회가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들이 48명이 됐었어요. 300명 중에. 16%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의회는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그거니까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 3% 이상 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근데 너무 많다고요. 이번 국회는 61명이에요. 그 여야 불문하고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이 너무 많아요. 61명이니까 얼마예요? 300명 중에 60명이 넘으면 그거는 좀 20%가 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구성이라고. 저희들이 농업에 관련된 사람이 딱 한 명이더라고. 아무리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그거 3% 9명 정도.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몇 명은 있습니다만 거기도 9명, 10명 돼야 돼요.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 딱 한 명이야. 한 명. 그 다양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참여가 되고 다양성이 담보가 되고 다양하게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합의록으로 그 대변으로 그런 게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구성 자체가 다양하지 않아요. 보수 진보가 아니고 이상하게 된 거라고. 그게 특정한 직업군이 너무 많다. 그거는 상당히 문제인데 그거는 공천을 그렇게 하는 자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지만 우리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검사가, 변호사, 판사가 꽤 뭘 많이 아는 줄 알고 많이 알긴 뭘 많이 알아요. 그런 얘기 자꾸 할 건 아닌데 즉흥을 보십시오. 즉흥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탱크가 두 대가 이제 앞 탱크 이름이 3조고고 뒤에 탱크 이름이 앞에 탱크가 3태극고고 뒤에가 3조고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생각했던 태양에 사는 죽지 않는 새라는 뜻이에요. 3조고가 영원한 새, 평화가 영원하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서 거기다 그런 걸 해놓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하는 일은 이제 몇 가지만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원칙과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키고 그걸 실현하려고 애썼을 때 애를 써도 변질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학교가 교훈이 있는 것처럼 그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 좀 써놨어요. 저희들의 큰 구호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 위에 통일의 집을 짓는다. 기후위기 시대 때
이 통일을 만약 이루었는데 한반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됐던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가치가 중심이 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한반도가 돼야 되니까, 물론 그게 세계적으로 다 돼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한반도의 육지 22만 평방킬로미터하고 바다 동해, 남해, 서해 다 합쳐서 255만 평방킬로미터가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다. 즉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동해 살리기를 북한하고, 제가 남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이 해서 동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바로 평화협정하고 종전협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근본이 돼야 된다. 그러면 평화협정 하기가 좀 쉬워져요. 예? 근본을 거기에서 애를 쓰다 보면 많이 통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맺기가 쉬워지는데, 대빠른 평화협정 맺는 건 무진장 힘듭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꼭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평화의 들판 위에 통일의 집을 짓는 거다. 통일지상주의는 그런다고 통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남북이 힘을 합쳐서, 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이루어야 될 걸 이루는 게 안 되고 갑자기 통일이 되기가 그거는 거의 힘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주된 지향은 그거예요.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 위에 통일의 집을 짓는다. 그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운동을 하는데, 저희들 운동은 평화생명 통일교육운동입니다. 이름이. 그러면 왜 생명평화운동인데 너희들만 유별나게 평화생명운동이라고 그러냐. 그거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 이 교육마을이 부산에 있다면 생명평화 교육마을입니다. 사람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절실한 걸 앞에다 놓는 겁니다. 생명평화운동이나 평화생명운동이나 똑같은 건데, 거기는 바로 그 앞이 민통선이고 휴전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주만 해도 제가 51년대가 전애들한테 교육 온다고 그러다 갑자기 비상 걸려서 못 오고, 이제 그렇게 금방 우리가 이제 그걸 느끼는 데이기 때문에 거긴 평화를 앞에다 모셔야 해. 이를테면 좀 그게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생명 통일교육운동. 교육운동의 방침은 단순하지. 첫째가 좋은 밥을 대접해야 한대. 좋은 밥을 대접해야 한다. 좋은 밥을 대접하려고 우리가 애쓸 때 우리가 농사를 올바르게 짓고, 주위 사람들도 농사를 올바르게 짓고, 저 화학비료나 농약 그런 거 안 하는 그런 걸 해보니까 우리가 19년째 화학비료하고 농약을 안 하는데 그 참 대단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가? 복원되는 게 만 4년이 되니까 반딧불이가 막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폭염 때문에 반딧불이도 폭염을 싫어해요. 폭염이 되면 풀숲에 숨어서 안 나와. 밤에도. 물론 인제 같은 데는 서늘하니까 꽤 나오기도 하는데, 반딧불이가 나오면요, 애들이 이제 부모들하고 애들이 이제 반딧불이 공부하러 와요. 즉 기후 운동은 이제 반딧불이도 이제 관심인데, 오면 어떤가 하면 보면 사실은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면 옛날에 봤던 거니까. 저번에도 9월달에 7월 말부터 이제 9월 추석 전까지 이렇게 꽤 나오는데, 저번에 7가족인가 왔었는데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한 20명 왔었어요. 어른들이 우리가 이제 대개 9시에 관찰하고 이제
마치고 9시에 자자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이제 그거 쫓아다니고 얘기한다고 뭐 11시에서 애들은 1시에 자더라. 그게 교육입니다. 제가 보기에. 서로 그렇게 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애우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어떤 경우는 이 어른들이 1시에 자고 애들은 일찍 자는 경우가 있는데 어른들이 확실히 더 좋아해요. 하여튼 4년 만에 이게 반딧불이가 여러 마리가 나오더라. 근데 7년 되니까 구렁이가 먹구렁이하고 청구렁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색깔의 구렁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구렁이는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게 7년 걸려요. 7년. 물론 우리가 이제 노력한 것도 많지만 자연이 응답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지구의 땅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한국의 땅은 더 많이 망가져서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노력을 하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한다. 제가 농사 짓던 데도 마을 사람들하고 10년을 하니까 그 사냥이 새끼를 낳아서 데리고 댕기게. 되긴 돼요. 지역마다 다 다르죠. 서울도 제가 보기에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개 서울은 아파트 얘기 자꾸 하고 그러는데 서울도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데 그런 눈으로 보면 그런 땅이 많이 보이고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11월 8일 날 강남구 세곡천 옆에 제가 몇 년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양삼 심기인데 거기다가 해서 좀 양삼이 많이 커서 그날 수확하는 작업을 하는데 지름이 저번에 9월달에 가봤었어요. 지름이 한 5cm, 키가 5m 이상으로 걷는데 그게 지구상에서 풀 중에 한해살이 풀인데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흡수하는 풀입니다. 그걸 많이 심을 서울 같은 데는 특히 용산공원 예정지 국가공원 거기 우리 시민들이 10,000원씩 내가지고 한 10,000명이 1억 만들어가지고 한 10만 평 심어버리면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흡수하고 물론 그 땅이 망가졌으니까 땅을 많이 정화시키고 계산 뽑아보면 나옵니다. 그게 참고로 산림청 연구기관 보면 우리나라 산 3,000평 일정부에서 흡수하는 그 이산화탄소 양을 10.4톤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삼 영어로 케나프 이 풀은 환경부 자료를 보면 140톤이에요. 근데 이제 나쁜 땅에 심었을 때는 덜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최소한도 3보다 5배에서 7배 흡수한다지 그렇게 그냥 반만 그래도 7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멀쩡하게 용산구 그러면 뭐를 그냥 둬둡니까? 시민들이 그거 우리가 심어서 땅 정화하고 이산화탄소 많이 흡수하겠다. 여기도 그 색감들은 수두룩하죠. 뭐 중랑천 옆이니 뭐 이렇게. 근데 강남구 사람들이 의외로 참 제가 사람이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제가 절감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평화생명동산에 온 사람들한테 이제 이 양상을 보여줬어요. 이런 게 그분들이 몇 차례 더 왔었어요. 버스 대절에 가서 30명씩 5번인가 왔다 가고 자기네들이 심겠더니 왜 심으려고 그러면 서울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에 강남구가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내뿜는 데랍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시민들이 앞장서서 그걸 제일 많이 배출하니까 제일 많이 흡수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 구청장이 좋다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알아봐줘가지고 4군데나 심었어요. 그 행사를 수학 행사를 한다고 11월 8일 날 오라고 그래서 어제 전화 와서 이제 제가 갈 텐데 가서 이제 그거 수확하는 방법 그런 거 제가 그래도 또 별것도 아니지만 톱질도 하고 낫질도 하고 다 사놓으라고 그랬거든. 낫은 안 되고 조선낫이 이래야 된다 지금 다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거 이제 잘 다듬어가지고 음식에 잘 말려서 지팡이를 만들어서 노인한테 기증한대요. 경로당에 갔다 좋은 일 하고
이산화탄소 흡수 같은 뭐 얘기가 그랬습니다만 좋은 밥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농업을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밥을 대접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된다. 교육 오는 분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나 좀 벌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게 교육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교육운동의 저희 제1방침이 좋은 밥을 대접해야 한대요. 우리 밥 여러분 드셨잖아요. 우리 고기를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고기를. 만약 인류가 지금 82억이 넘었는데 만약 인류가 일주일에 한 번만 육고기를 먹고 나머지는 전부 통곡물, 그다음에 그 채식, 특히 바다나물, 산나물, 그다음에 농토에 있는 나물 그런 걸 먹는 거로 한다면 온실가스 문제 한 34% 해결된다. 그런 걸 이제 뒤에다는 이제 참고로 붙여놨어요. 써놨어요. 그래 먹는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고 온실가스 문제까지도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다. 다 안 먹으면 더 많이 해결되죠. 고기를 안 먹으면. 그러나 안 먹으라고 그러면 아마 오히려 몰래 먹으니까 밀매업이 재미를 붙으니까 안 될 거고 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라고. 예?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첫째가 좋은 밥을 대접해야 한다고. 둘째는 뭐 당연히 교육이니까 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우리 평화생명동산은 상당히 큰 데입니다. 120명이 살 수 있어요. 교육받으시고. 그러나 교육 인원은 많으면 안 된다. 30명 안팎이 좋다. 그래야 이렇게 차분하게 서로 얘기가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방침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제가 이제 오시면 이런 거 다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방침이 뭡니다. 세 번째는 고객 만족은 없다예요. 고객 만족은 없다. 그 비유 맞춰가지고 또 오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교육이니까 오는 분들한테 잘 하려는 마음은 기본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막 애들이 전기를 낭비한다든지 물 낭비하고 막 애들 길이 욕설하고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거 안 되지. 그리고 타일르고 말 안 들으면 혼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객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가 되지 고객한테 비유를 맞추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게 그렇게 세 가지가 저희들 방침인데 세 번째 방침을 제일 좋아해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심한 말을 해도 뭐라고 안 그래. 예? 불 좀 꺼 이제 그리고 예? 예. 이거는 이제 여기 김영덕 대장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사실 김 대장이 저한테 PPT를 준비해 올 수 있나 그랬어요. 배경부터 해놓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안 하냐면 꽤 됐죠. 10여 년 됐을 거예요. 저도 내가 너무 완고해서 그런 걸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PPT 영상 자료를 써봤었어요. 그거를 3달 해보고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나? 그걸 만들면 교육 준비를 안 해요. 거기 있는 그대로 합니다. 이해 드는 것도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교육의 임원은 자세가 틀려먹게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엉터리 자세를 가졌는데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거냐를 생각한 거 하면 안 되고 제가 그게 한 3달 해본 그 경험이에요.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그 당시 그 실증을 해본 게 있는데 실제로 영상 자료를 교육으로 써보고 이렇게 판서를 하고 그런 걸 비교를 해봤는데 판서를 하면 만약 거기 온 분들이 100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영상물은 60이에요, 6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이거는 실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그걸 쓰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 화석 연료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안 쓴다 그리고 안 쓰는 지가 한 10년 좀 넘는 것 같아서 이건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물론 이제 좋은 강사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하고 제목을 이렇게 안 하고 제목이나 이제 그런 주제 내용 그런 걸 영상으로 띄워놓고 하는 수가 있는데 저희들 그 사진 찍는 것만 그렇게 하고 끄게 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심지어 태양광 발전 우리가 자금률이 70%가 넘는데 태양광 발전을 하더라도 아껴야 된다. 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지하 자원과 화석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그것도 아껴야 된다. 아끼는 게 무진장 중요한 건데 아끼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마 불을 안 아끼는 데가 꽤 될 거예요. 과거에 자주 있던 일은 아닌데 청와대에 그래도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초청 대상이 돼서 가서 뭐 청와대 밥을 몇 번 먹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우리 후배들이 뭐 수석 비서관들이 비서도 있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요새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동네는 용산 그 동네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때도 가보면 청와대 불을 안 아낀다고 정확히끔. 그럼 안내원은 이제 비서관 보고 왜 너희들 그렇게 전기를 안 아끼냐. 청와대가 막 전기를 아끼는 게 소문이 나야 국민들이 야 청와대 사람들도 아끼는데 대통령도 아끼는데 이거 참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뭐 솔선수범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전기부터 아껴라. 사절이 많이 해요. 근데 소문이라는 건 믿을 게 못해. 그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그게 일부한테 어떻게 와전이 됐나? 그 정아무개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 있는 데서 불을 꺼버렸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 비서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불을 꺼버렸다고 이제 그렇게 과장이 대접을 받는데 특히 정치판은 그 과장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놈의 동네가 좀 이상한 동네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침이 이제 그렇다는 교육 방침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DMZ 이론을 평화 생명 가치 그리고 통일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일반 주민들, 인제군 사람들하고 군인들이라고.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일을 같이 많이 해야 돼요. 군인들 교육도 많이 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 한 12사단 하고 3군단만 지금까지 교육 한 8,000명은 넘었죠. 물론 오늘 끝난 오늘은 전 사단 그 책임자들이 와서 7월에 해군하고 해병대가 4일짜리 교육을 왔는데 다 좋게 평을 했어요. 대단히 만족뭐 이제 이런 걸로 나왔는데 직접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그래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쓰라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해군이 왔는데 진해에서 왔잖아요. 그 전날 와요. 그 전날 13명이 왔더라고. 너무 머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뛰어다가 뭐 경상남도에 붙일 수도 없고 먼 건 뭐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농담들하고 말았는데 주민들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해야 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랑을 하겠습니다. 주민 교육을 열심히 하고 조직 활동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안 해요. 주민들이 하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지.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사야. 해결사는 운동이 아닙니다. 대신 고발 고소장 가지고 그런 건 운동이라고 보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그게 운동이니까
그런데 뭘 자랑할 게 몇 가지 되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북한강물하고 남한강물이 합쳐져서 이제 수돗물로 이렇게 자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수돗물을 먹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 물이 상류부터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을에서는 이걸 일찍이 좀 교육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마다 주민들이 꼭 수질 검사를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 환경청 회의 그럴 때는 그 자료를 가져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보니까 있거든. 그래서 환경부 산하 환경청, 그러니까 지역청이나 유역청들이죠. 와서 보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수질 얘기할 때는 우리 지역 사람들 의견을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민관 협치가 따지고 얼굴 붉혀서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더 좋은 일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이제 그렇게 그러면 정말 존중을 합니다.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걸 하죠 그래도. 주민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직에 두 가지 3대 방침이 있어요. 세 가지. 저는 세 가지를 제일 좋아하는데 첫째가 조직은 작고 민첩하고 유능한 것이 좋다. 조직을 크게 만들면 우선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갈래가 많아요. 벨벨 말 많고 하여튼 패거리들 생기고 그래서 자꾸 민첩하게들 해가지고 빨리 의논해가지고 실천을 많으면요 크면 말하다가 거의 다 끝나. 그래서 저는 세미나나 토론회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제 얘기만 하고 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여서 깊이 터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 숫자가 중요하다. 자꾸 유능하고 민첩한 조직을 만들자. 그거가 첫째고. 둘째, 언제나 주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주민이 앞장서도록 하자. 그건 무진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올 이제 11월에도 또 합니다만 저희들 교육은 상당히 꽤 괜찮은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을 우리가 거기다 할 때 큰 거 말고 큰 건 우리가 못하니까 작은 거 할 때는 풍력 발전을 배울 사람 모집을 해요. 그럼 인제군 사람들이 오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배우는데 뭐부터 배워? 발전기 만드는 것부터 배운다고. 발전기 직접 만들어요. 예? 그리고 나무로 소형 풍력 발전은 나무로 프로펠러 만드는 게 1m 50짜리 프로펠러 그때 보셨죠? 그 두 개. 프로펠러 직접 만들고 그래서 10m 내지 12m 이 기둥, 세기둥을 세워서 거기 용접해서 딱 세우면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토종학교를 한다 해도 이론적으로 이론과 실제는 다 실천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을 하고 바로 토종농사를 져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게 씨를 자기가 직접 심고 가꾸고 그 씨앗을 받아서 끝내는 거죠. 제가 하는 역할은 간단해요. 폐의사 때 수료증 주면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군수나 국회의원들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마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하기 위한 교육비를 그리고 이런 걸 만들 그 재료비를 예산에 세워주기 바란다. 그래야 그래야 주인이 되는 거 그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꾸 해달라고 따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분의 1 민주주의다. 네? 따지는 거,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거는 하는데 그건 4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주인 노릇을 해야 돼.
이제 제 역할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번에도 작년에는 고려대학교 초청받아서 양삼 때문에 가서 학생들한테 제가 그 교육을 하면서 보면 저는 이제 뭐 실제를 좀 꽤 중요시 학교 식당을 가봐요. 그러니까 학생 식당 보면 막 밥이 좀 시원치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교 식당이 다 그럴 겁니다. 시원치 않아요, 밥들이. 그래서 학생들 보고 너희들이 직접 이게 밥이 시원치 않나면 일부 회사에 예주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윤을 획득하는 목적이 되니까 그러려면 원가 떨어뜨려야 되고 밥값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아침 밥값 뭐 1,000원 보조한다고 국민의힘 김기현이도 경희대 가고 그런데 이제 쏟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고 좋은 밥을 만들기 위해서 너네가 직접 학교 쪽에 재단에 건의를 해라. 예? 직영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직영인데 그 조직 형식은 우리가 협동조합을 해서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너네가 직접 해야 밥이 좋아지지. 어떻게 그 무슨 뭐 당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뭐 1,000원씩 보태줘가지고 뭐 2,000원 깎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건 운동이 아니다 그랬어요. 네? 그건 운동이 아니고 직접 해야 너네들이 그런 거 직접 해봐야 협동조합도 훈련이 되고 밥이 뭔지도 알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 훈련도 하게 되고 그런 거다. 하여튼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잘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잘 되면 더 어려운 일을 하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으로는 8시 10분까지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한 25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고 저는 내일 새벽 6시 반 차만 타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럼 그동안 뭘 했냐?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예형적 성과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올해가 이제 15년이 됐는데 개관한 지가 준비는 오랫동안 했어요. 15년 동안에 한 2,400회에 한 77,778명이니까 한 7만 한 8천 명이 왔다 가고 외국에서 106나라가 왔다 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작년에도 그 잼버리 한다고 그 전에 잼버리 대회 전에 스위스 아이들이 1,200명이나 맞아. 우리는 그 많은 숫자 마을로 다 40명씩 보내고 우리도 40명, 3번 120명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도 꽤 많이 오는 이제 그런 예형적 성과는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게 뭔가 젊은이들, 주민들 특히 군인들 젊은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한 거. 거기 꽤 그걸 본격적으로 하려는 사람들한테 꽤 많은 교육을 했다는 거. 그리고 12사단과 지속가능한 부대 운영 협약을 맞아서 상당히 구체적인 노력을 좀 했다는 거. 그런 게 사실 중요한 성과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성과는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또는 주민들이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졌다. 그래서 저번에도 참 이게 참 심각한데 저번 7월 8월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큰 호수가 소양호예요. 소양호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고 물이 제일 차갑고 넓습니다. 2,400만 평이 조금 안 되니까 꽤 넓은 곳인데 거기에 녹조가 생겨서 확 번졌다고. 녹조가 생긴 건 곤란해요. 50년 전에 그 가두리 양식을 못하게 한 이후로는 그렇게 생기잖아요. 적조가 생겨서 가두리 양식, 내수면 양식을 못하게 했거든요. 안 생겼었어요. 근데 올해 그게 많이 생겼다.
그거 못 먹죠. 수돗물로 못 먹어. 즉, 뭐 생활 하수리, 뭐 축산 폐수 이런 거가 들어가고 뭐 농약, 비료 이런 게 들어가고 해서 부영양가 되는데 온도가 폭염이니까 수온이 확 올라가니까 이게 녹조가 돼가지고 아주 해로운 그게 확 번졌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그래도 그 주민들이 꽤 하는구나. 긴급 토론회를 보름이 채 안 됐으니까 보름을 준비해서 하는데 그래도 한 30개 단체 그 몇십 명이 그 자리에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성과인 것 같아요. 자기 문제를 특히 생명에 관한 문제, 특히 생명자원에 관한 문제, 3대 생명자원, 불,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물 문제, 식량, 밥 문제, 그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스스로 애쓰는, 그다음에 함께 애쓰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이 이제 생긴 거,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발전이 좀 더 될 겁니다.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뭘 지금 더 준비를 하고 있나 인제군의 주민들이 학교 우리 애들이 이제 이런 거 지나치게 인터넷 이런 데 지나치게 이게 돼가지고 이거를 아예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뭐 얘들은 뭐 여러 나라 스웨덴 같은데 디지털 교재를 쓰다가 올해부터 안 쓰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안 하잖아요. 이거 엄격하게 뉴욕시입니까? 18세까지 SNS도 못하게 하고 강하게 이제 하는데 또 우리는 약간 내년부터 뭐 디지털 교재를 본격적으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애들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인제군에서는 여성들 여러 명이 이런 거 안 하게 하는 상당히 내용이 있고 강력한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애써야 돼요. 예? 그러면 교사 운동체들도 나서야 된다. 나서야 돼. 그래야 우리 애들이 건강한 애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주민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바로 그런 이제 조례 제정 운동 있고 그러면 군수님이 빨리 그걸 받아들여서 세상 제일 좋은 그 조례를 만들어가. 강원도가 말이 뭐 특별자치도는 특별한 게 뭐가 있어? 특별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특별하게 개발해가지고 망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제대로 하는 거 없으니까 진짜 이거 특별하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주민운동이죠. 뭐 좀 몇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면 아마 좀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과제가 중요합니다. 사실 지나간 거 말씀드린 건 이제 오늘과 내일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내일이 지금 엄청나게 암울하잖아요. 정치만 뭐 얘기해도 뭐 진짜로 밤새도록 얘기해야 될 거지만 사실 제일 근본적으로는 기후 문제 이거가 제일 근본적인 얘기예요. 저번 10월 초에 중앙일보에 중앙일보사와 동아시아 연구소가 지난 8월 달에 조사한 걸 발표를 했는데 한국인의 안보 위협에 대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안보 위협을 뭘 지금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기가 막힌 수치를 기억을 하는데 51.2%가 기후 문제라고. 기후와 환경 문제. 51.1%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러니까 똑같이 51대 51이 기후 문제하고 핵 문제예요. 그렇게 그걸 아주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또 정치라는 게 뭡니까? 그 시대 그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운동이고 정치예요. 그거 해결이 안 되면
돈을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더군다나 2045년을 볼 때, 물론 우리가 2045년이 분단 해방 100년이지만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해서 한반도 그 생명 공동체 통일을 이루기 위한 걸 우리가 목표를 잡고 해야 됩니다만, 예? 2045년이 뭐가 지금 예시가 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조금씩 그런 거 뒤에 써놨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평가 기획평가원 우리나라 연구소예요. 2045년에 세 가지가 걱정이다. 첫째, 꿀벌의 멸종. 둘째, 강력한 태풍의 한반도 강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쓸어버릴 거다. 세 번째, 인공지능 기계인간 기반의 문제. 정확하게 본 거라고 저는 봐요. 꿀벌이 보통 2020년대 이후 해마다 100억 마리 이상 죽는 거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벌 기른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해보면 그거 훨씬 넘어요. 거의 한 300억 마리 죽는 애도 있고, 그 우리나라 양봉의 한 반 이상이 죽어요. 그거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대량 실종이니 뭐 말들을 돌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원인 규명이 솔직하게 안 돼 있더군요. 응애류하고 무슨 면역력 저하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러나 미국인들이 2006년도, 그러니까 18년 전에 미국의 벌이 한 40 내지 60% 죽었을 때, 캘리포니아주 오데오 주변, 걔네들은 미국은 엉터리 같은 나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정직하다고. 조사를 해서 원인을 두 가지 발표했잖아요. 니코틴 계열의, 니코노이드 계열의 살충제가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거 전자파다. 네? 휴대전화 전자파. 우리나라 벌이, 토종벌이 서기 2010년에 정부 발표로는 76%가 죽었고, 토봉협회 조사로는 97%가 죽었어요. 토봉하는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이 꽤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발표가 별로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면 원인 규명을 해야 돼요. 원인 규명이 정직하게 돼야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자체가 엉터리가 됩니다. 꿀벌 얘기로 너무 장황하게 할 건 아니다만, 대책 위에 꿀벌에 설탕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약해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게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설탕 공급업자도 대책 위에 끼어들어. 그 대책이 올바로 될 리가 없어요. 예? 그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책이 자체도, 그리고 그 예산은 쓰지. 그리고 잘못된 대책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구소가 그렇게 세 가지, 꿀벌 얘기, 태풍 얘기, 인공지능 얘기 했던 거예요. 독일 방송이 도이치벨레는 국제방송이 상당히 좋은 방송인데, 2021년 제가 그런 거 기억을 해요. 이상하게 1월 12일자에 제6차 종해대전론의 징후, 구체적 징후. 첫째, 꿀벌의 멸종. 둘째, 토양 미생물의 격감. 그래서 기후위기 전에 식량위기로 인류는 대부분이 죽을 거다. 땅에 미생물, 1호 미생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땅 위에 벌이 안 돌아다니면 열매가 안 달리. 물론 벌 없이도 되는 게 있어요. 벼하고 옥수수로 화분간 되는데 대부분은 벌레들이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꿀벌의 생명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직결됐으니까 그걸 살려야 해요. 뭐 남의 나라를 뭐 이렇게 바라볼 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2.4배 넓잖아요. 영국 전토를 가로질러서 3km씩 영어로 B라인, 그러니까 꿀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 띠를 쫙 해놓고 아마 그 꿀벌 엄청나게 많이 살아나요. 그런 영국의 노력, 그 걔네들은 뭐 보수 진보가 그렇게 다퉈도 할 일을 한다고. 그리고 뭐 자랑스러운 게 있잖아요. 영국이 저번에 자랑한 거. 9월 30일 날, 이번 9월 30일 날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 문 닫은 거 아니에요. 한 20년 노력해서. 영국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일은 없지요. 우리가 황태거든요. 한국 사람도 하면 또 하는 그 성격이 있으니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잘하면 이게 상당히 빠르게 될 거라고요. 그 정치가 개판일 때 어떡하냐. 그 국민들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윤석열 퇴진하라 이제 그런 것들 많이 11월 달부터 많이 커질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난 우리가 몇 가지만 딱 합의해서 이걸 반드시 준수하도록 아주 강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 안 하니까 저번에도 촛불을 해서 열심히 해서 쫓아내니까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그거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세상에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시원찮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상한 애들이 권력을 뭐 잡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누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쫓는 거보다도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그거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그래야 보람 있는 열매를 우리가 가져올 거다. 네? 다 거짓말로 개헌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선거법 바꾼다고 그러고 안 하거나 나쁘게 바꾸고 이상하게 바꾸고 네? 이렇게 자꾸 안 되면 결국 국민들이 나중에 아예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는. 그러면 안 하게 되거나 뭐 일부가 그러면 지금 부자들이 상속세 없는 대로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거기서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아놓고 다시 오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돈 있는 사람이 그냥 있기 질 좋잖아요. 여기서. 질 좋다 그래요. 저는 돈이 있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 그 이상한 나라가 됐다고.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몇 번의 변화에 의해서 바람직한 변화 쪽으로 안 가고 이상하게 돈 세상으로 가버리고 권력 세상으로 가다 보니 이게 망가져 버렸다. 그러니까 곤란하다. 그럼 평화생명동산이 앞으로 하려고 그런 건 뭐냐? 함 선생의 가르침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뭐 단순 명쾌하죠.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 준비는 벌써 20여 년 전부터 다 하고 보고서 그런 거 다 발간해서 다 갖다 주고 하자 그러는데 참 그 힘든 게 최전방은 뭐가 힘든가 하면요. 예민한 지역이니까 중앙정부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라는 거야. 그가 뭐통이 아마 평화생명동산도 그때 시작이 김대중 정부 때 그때니까 인제군수 강원도 도지사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얘기가 그래도 그게 몇 년 걸렸다. 그게 요새는 아예 만나주질 않아. 이번 정권의 특징이 먼저 박근혜 정권은 만나는 좋은데 요번은 아예 만나주질 않는 게 특징인데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말로 뭐 평화생명 통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칠판을 좀 갖다 놔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희 평화생명동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참고로 금강산 12,000봉이라고 그러죠. 금강산이 전부 북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화생명동산에서 가까운 거리에 차로 25분 내지 40분 거리에 금강산이 3개가 있어요. 그걸 알아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금강산이 여기도 있구나 그러는데 요 지점 향로봉과 대암산 사이에 향로봉과 대암산 사이가 뭔가 하면 휴전선이 미어본 건데 휴전선이 남북의 식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점이지대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런데 제일 다양하고 제일 풍부하게 만나는 데가 여기 우리 전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여기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놨는데 수목원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게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다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양, 사상, 오행, 수목원을 만들어요. 이걸 여기다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럼 중요하냐? 제주도와 남해안은 난대림입니다. 난대림.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제일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식물이에요. 식물. 예? 나무 풀이라고. 여기 난대림이에요. 이 난대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죠. 북한에 김형직군이라는 데에 오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걔네들은 여기 온대림하고 아한대림을 연구하는 특별구역, 오가산 특구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걸 해놔야 다 모든 풀과 나무를 모아놔야 난대림하고 아한대림만 빼놓고 한반도의 모든 식물 자원을 여기다 모아놔야 이걸 연구할 수 있는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기지가 돼요. 그리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우리가 저걸 먼저 빨리 만들어 놓으면 북한이 제가 보기엔 참여합니다. 예? 처음부터 같이 하자고 그래 요새 같으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인제 서화지구 평화생명 특구라는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1억 1200만 평짜리가 돼야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몇 개 빼는 모든 식물 자원을 거기다 다 모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걸 위해서는 북한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북한이 협력을 하고 우선 남쪽 거부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거다. 단순히 뭐 민족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돈벌이에서도 중요해요. 보통 제4의 물결을 바이오 소사이어티, 생명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사회. 생명사회의 원천은 더 쉽게 요약을 하면 인류의 난치병이 이제 치매하고 암아니에요. 그걸 치료할 물질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는데 한반도 어디 있다고 보느냐. 갯벌하고 DMZ하고 백두대간에 있는데 백두대간과 그게 이제 한반도 3대 생태축입니다. 백두대간과 DMZ가 겹치는 곳이 바로 여기. 그러니까 식물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 거예요. 거기에 제대로 된 연구 기지를 만들어야만 된다. 그럼 그건 대한민국 우선은 대한민국 사회에 상당한 아마 발전에 도움이 될 거고 조금 더 나가서 북이 참여하면 북한까지도 그래서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연구 기지가 될 거다. 이걸 꼭 해. 이게 저희들의 지금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가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아까 말씀 평화청 그런 것도 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따로 하려고. 말씀드리면 지금 전쟁 위기에 대한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런 평화청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돈과 뭐 전문가들이 하는 평화청은 필요 없는 거고, 이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의 젊은이들도 푸틴이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 거부하고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 많이 와 있다고. 그런 애들도 와서 농사 짓고 그럴 수 있는 그 평화청이 필요하고 놀고 먹으면 안 되니까. 예? 이스라엘 애들도 지금 이런 거 싫어하고 그런 애들 전에한테도 꽤 여러 명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뭐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일본 이런 애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면 그런 평화처를 만약 세 개만 만든다면 아마 국지전 억지 능력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이북 애들이 좀 상당히 신경 쓰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사실은. 근데 평화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특히 나 활인촌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활인촌. 요새 의사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람 살리는 마을, 저건 뭐 중병 환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웬만한 병은 가벼운 노동과 건전한 생각을 하고 약간의 그 생활 좀 치료로 거의 다 나아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걸린 병이 많으니까 마음 편하고 이렇게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꼭 돈을 내고 한다면 뭐 밥값만 받으면 되니까 하루에 한 2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대신 일을 해야지. 참고로 저 있는데 평화생명동산 말고 제가 사는 게 그 안에 있는데 저희 집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픈 폐쇄증에 걸린 젊은이가 하나 와 있는데 이제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했는데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규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둘째, 이러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일해. 하루에 2시간 이상 일해라. 2시간 이상 일하면요, 밥 그냥 먹어도 돼요. 셋째, 놀으면 안 된다. 도박은 안 된다. 그게 세 가지 그거고, 그럼 돈은 얼마나 냈냐? 이건 저의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쌀 한 가마. 요새 쌀값이 떨어져 18만 원인데 좋은 쌀은 30만 원, 40만 원이니까 돈이 있으면 40만 원 내고 돈이 없으면 30만 원. 쌀 한 가마가 저희들 이제 저 있는데 그거를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치고 나갔어요, 사실은. 그런 게 활인천이에요, 제가 보기에. 적절한 노동과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러고. 그거 충분히 될 거다, 그게. 이게. 끝내는 얘기네, 이게. 그런 활인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치고, 함석헌 선생께서 말씀하시고 실천을 비폭력 투쟁으로 많이 실천하신 결국 생명평화 세상이라는 게 실제로 CR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고 세상이 뭔지를 깨우친 보통 사람들, 학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걸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세를 잡아서 바꾸는 건데, 운동은 뭐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혼자 하는 건 운동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함께하는 거다. 그리고 한 번 하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고 꾸준히. 그러니까 스스로 함께 생명 평화 세상을 만들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다. 그게. 그 어려운 말로 뭐 자꾸만 이거 뭐 잔소리 같습니다. 제가 특히 후배들 요새 젊은 후배들을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 절대 그 말 어려운 말 좀 쓰지 말고 영어 많이 섞어 쓰지 마라. 예? 그리고 약자 좀 쓰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써야 된다. 특히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노장청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나이 든 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그게 될 리가 있냐 운동이. 너희들과 족수가 나이 든 분보다 작아 이제. 그래서 쉬운 말을 정확하고 쉬운 말을 쓰는 게 운동의 기본이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꼭 스승을 모시도록 해라. 스승은 중령 스승이 세 분이 있다. 첫째가 물어보는 거다.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죠. 그래 잘 듣는 거다. 그리고 진짜로 마음의 스승을 모셔야지. 젊은이들이 함석헌 선생 말씀 뭐 책으로 가지고 있죠. 책으로 보고 생각하는 백성이래 산다. 그 마음에 딱 들어오면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 그건 자기가 스승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예, 그렇게 스승을 모셔라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후 위기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고 기본적인 건 지금 우리 공동체가 10억에 갈라져서 파탄은 아니지만 파탄 직전에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뭐 잘못된 정치니 이런 게 뒤섞여가지고 쉽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다시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 위에 통일의 집을 짓는다. 다른 식으로 또 보면 근본을 언제나 중심에 놓고 즉 기후 문제를 언제나 중심에 놓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갈라지면 안 되니까 우리 사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그리고 현실에 맞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대세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